서울중앙지검을 찍고 이제 동부지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조국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이제 일가에 대한 그 조사를 받아왔죠. 서울중앙지검에 세 차례 비공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 오늘은 황수연 기자,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찍고 조국이 서울 동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 혹은 가족 관련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그랬죠. 오늘 오전 9시 반쯤 비공개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이 동부지검으로 간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 당시 민정수석 신분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은 왜 감찰이 중단됐는지, 또 그 중단 과정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조 전 장관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유 전 부시장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에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에 그게 유재수 관련 비위가요 좀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지금 2019년 12월 16일 유재수를 한번 돌아볼까요? 온갖 비위를 지금 다 저질렀습니다. 뭐 조폭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과연 근거가 강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위를 저질러야 강하다고 얘기할까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자, 오늘 조국이 어쨌든 조 부장 서울 동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갈래.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그리고 그 자녀의 학력 위조 의혹. 입시비리. 예, 그러니까 일가에 관한 거죠. 예. 네,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두 번째는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의혹입니다. 하하. 대체 왜 중단이 됐을까? 예, 이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개입 가능성을 밝혔던 게 바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이에요. 아하.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예. 작년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나와가지고 첩보 조사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 그러니까 첩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감찰을 전개 중에 중단했다고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검에 오늘 출석을 해서 예. 그렇다면은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것이 중단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느냐. 조국 일가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모른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에서 이거는 별거 아니라 덮었다. 이렇게 진술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아하.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쿠야.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 부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 말하길 중앙지검 수사라는 것은요. 정경심 교수와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묵비권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할 수 있어요. 조국한테는. 그런데 이 감찰무마 동부지검 사건에서는 자칫하다가 모든 걸 지금 조국이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래저래 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진술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처음에 예를 들면 가족
가족과 주변 그리고 본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안 할 때, 이 문제보다 장차 가장 크게 다가올 문제, 이 소위 그 감찰을 중단시킨 것,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떠안으려고 진술을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유재수 사건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아하,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과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진술 거부를 하다가 묵비권. 정작 본인이 결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국 혼자서에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하.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 결과를 보면 예. 박형철 비서관은 분명하게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사방군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백원호 비서관조차도 내가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결국은 조국 수석이 하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예. 여러 군데에서 전화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민정수석한테 감찰을 중단시키라.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사실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직권을 넘어서 가지고 직권남용.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더더군다나 조국 수석의 상급자였다고 한다면 예. 그건 직권남용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저는 과연 오늘 조국 수석이 어떤 진술을 할까 예. 사실은 조금 좀 갸우뚱해요. 갸우뚱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의 조국 전 장관의 동부지검 출석 그 조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의 입에서 과연 어느 수준까지 뭔가 진술이 나올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후폭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황수연 기자. 어제 청와대가요, 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서 뭔가 약간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굉장히 강하게 맞붙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앞에서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이렇게 청와대 인사 4명을 포함한 텔레그램 단체방이 있어서 그 안에서 금융위 고위급 인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윤 수석은 아예 그런 텔레그램방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보면 납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요? 여기서 또 한 인물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전 청와대 특감반 윤 수석의 해명이 애처롭다고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이 반론들은요 참 애처롭습니다. 민정위에서 윤도한으로 그냥 손수만 바뀐 거예요.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 요것밖에 없었습니다. 논리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욕먹었던 민정위가 발표하면 또 욕먹을까봐 선수를 교체해서 내보낸 겁니다. 이거 청와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참 이거 애처롭다. 그냥 민정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뭐라고 까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윤도한 수석 당시는요 우리가 깔 만한 재미도 없어요. 그냥 패스하랍니다. 윤도한 수석님 당신이 했던 그 말들은요 얼마 안 가서 금방 이거 하나하나 다 깨지고 까발려질 겁니다. 자,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언론에 여러 가지 장문의 그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제 문건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재수 감찰 무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유재수와 김경수, 윤건영, 천경 등 이런 사람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엑셀 100시트 분량의 금융권 인사를 논의했다는 등 이런 보도가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 사실 아니에요. 검찰 관계자. 그래요?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납득하게 되실 겁니다. 김 교수님, 청와대가요. 지금 수사를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대상자인데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소통수석 비서관 명의의 저런 입장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좀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조직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신 건지 생각이신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한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통수석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저 뜻을 대통령의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건 야당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통수석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도 그것을 대통령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좀 그래서 청와대는 입은 무거워야 되고 귀는 활짝 열어놔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은 무거워야 되고 귀는 열어놔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검찰은 검찰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로 보도해라.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청와대에게 제기되고 있는, 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청와대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라. 전 그러면 되는 거다. 이것이 아니다 기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포렌식을 해서, 감찰에서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얘기했던 금융위 관련된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텔레그램 방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감찰 결과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제기했던 검찰발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하거나 천경득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피하를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검찰이 진술서로 밝히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위 이 수사를 물타기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말대로 검찰은 검찰 수사를 자기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요.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 청와대에 대한 의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 부장 보시기에는 네. 어제 국민소통수석 비서관 윤도한 수석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재수 한명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듯한 이런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온당치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온당치 않고요. 네. 내용도 팩트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팩트에 이루어지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기자 출신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재수 씨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죠. 예.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담은 것이죠. 네.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으면 공소장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은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공소장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어느 매체가 이름을 붙였던데 슬기로운 뇌물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슬기로운 뇌물 예. 생활. 그러니까 별별 수법이 다 든 건데요. 아이고. 유재수 씨가 뭐 장모 계좌를 통해서 얼마를 받고 장인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받고 또 뭐 책을 누구에게 팔았다가 다시 수거하고 이런 정말 드라마, 영화보다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서 쓰자 일요일인 어제 오후 4시에 윤도한 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면 브리핑. 서면이라고 하는 건요. 대화가 안 되는 일방적인 것이죠. 자료를 그냥 네, 낸 거죠.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예. 내용이 뭐냐?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네, 예. 사실이 아닌 것을 왜 사실이 아닌가를 밝혔어야 되죠. 그런데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그러면 기자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면 브리핑이에요. 이거는 뭐 일종의 Q&A,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안 되는 거죠. 물어보고 싶어도 못 네, 물어봐요. 두 번째, 예.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다.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 아니, 공직자 감찰이 동의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네. 예. 아니, 어느 감찰이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한다면 중단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세 번째, 유 씨 등이 단체 대화방을 만든 적이 없다. 유재수 씨가요. 적극적으로 아마 진술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가능성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한다. 아니, 검찰 수사를 국민소통수석이 다 합니까? 아이쿠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에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서는 검찰이 이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서 반박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검찰이 왜 기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일일이 해명을 합니까? 예. 바로 수사 브리핑이라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직전에 윤도한 수석이 재차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재차 브리핑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은 네.
수사로 말하라. 이렇게 또 질타를 했어요. 검찰은 수사를 말하라.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검찰 수사 결과가 공소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기자들은 수사 결과를 담은 문건인 공소장을 보고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해라. 그러니까 기자 출신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비극적이고요. 예. 네.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예. 이것도 비극입니다. 자,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조 부장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금 이제 반박을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요. 그러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과거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우병우 민정수석건이라든지 예. 그 이전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대표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연루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게 그 당시 야당 대표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 아닌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미 확인된 비위 사실 감찰 중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아니다. 청와대 자체가 유체 이탈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체 이탈 화법. 네. 예. 네,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요 유재수 씨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에요. 개인 변호사 당연히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유재수 씨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청와대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거는 명백한 어떻게 보면은 수사 개입, 수사 중단 의혹이에요. 아하.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이 수사의 근거가 된 제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알고 보니까 송철호 현 시장의 캠프 출신 인사였어요. 정병기. 그러니까 캠프가 캠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하. 청와대의 이런 브리핑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청와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예.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 자, 김 교수님. 예, 예. 제가 이제 사실인 부분을 좀만 보태면요. 이게 뭐냐면 2017년 7월 달에 유재수 씨가 금융정책국장이 됐습니다. 그랬죠. 10월 달에 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 조사 그 결과에 의하면 한 4,950만 원 정도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일 동안 병가내고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2018년 4월 달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민당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이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가죠.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부산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예. 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예. 전 적어도 민주당, 부산시, 금융위, 청와대 전 이 부분에서 일단 사과부터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된다면 시적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나중에 뭐라고 조사하면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자중하고 자해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청와대가 정확하게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청와대가 뭐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어제 윤도한 수석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들 들으셨고요. 자, 유재수 공소장이 황수연 기자 공개가 됐는데 정말 뭐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한 거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뭐 이렇게 살펴보면요. 많아요? 예. 뭐 사달라, 꺼달라,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발언들이 적혀 있는데요.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지난달까지 꾸준하게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는 적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월세와 내달라. 관리비를 내달라. 아이쿠야. 그리고 부인의 항공권과 골프채를 사달라고 하는 등 그 내용도 참 다양한데요. 허허. 또 본인 계좌가 아닌 장인 장모의 계좌로 돈을 받은 점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국회에 출석했던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경미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죠.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박종국 수석. 그 무화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그 친분 관계는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한 품위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 부시장은 경미한 품위 위반이라고 하는 거 똑똑히 들으셨죠?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유재수의 갑질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금융위 재직했을 때 그리고 금융위 재직 전에 비위만 적혀져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경미한 품위 위반이라고 불과 지금 이게 언제 발언이에요? 10월달 발언이던가요? 2달 전에 지금 경미한 품위 위반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 부장? 예. 글쎄, 뻔뻔한 이거를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건? 제가 검찰을 출입하면서 여러 사건의 뇌물을 형태를 봤지만 예.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법이 담겨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다. 네. 아이고. 가령 책을 일종의 강매를 하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강매해놓고 다시 책이 없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돌려달라. 해서 책을 또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책을 몇 권 출판하지 않아도 계속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받고 다시 걷어들이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에게 선물이나 아들에게 선물 제가 벌어서 제가 해야죠. 부인의 골프채도 누구 보고 대신 사라. 안 또, 되죠. 네, 아는 사람에게 예. 명절 선물을 해야 되니까 38만 원짜리 한우 선물 한우 세트 세트를 대신 보내라. 내 이름으로 보내라. 이것도 있고요. 예. 또 아들에게 어느 피감기관에 같이 가서 예. 또 아들들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는 식으로 용돈도 누구에게 대신 대납하도록 하고 이런 수법 그리고 또 장모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장인 계좌 명의로 입금을 하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뇌물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감찰을 해놓고도 청와대가 중단을 중단을 했어요. 한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작년 12월 31일 날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을 보면 포렌식까지 다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는 얘기 본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감찰이 프라이버시. 중단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청와대의 공적 생각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되고 남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죠?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무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외교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외교부 직원이 어떤 보도를 누구 특정 기자에게 흘려준 것 아니냐 흘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포렌식을 하잖아요. 색출하죠, 색출.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생활까지 뒤져가지고 별건 수사. 처벌을 했습니다. 별건 감사. 네. 예. 그러면 우리 편은 봐주고 남의 편에게는 엄하게 하고 이중잣대가 적용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왜 이런 사건이 무마가 됐는가, 감찰이 중단이 됐는가, 이거는 한치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됩니다. 유재수 전 국장이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는 이제 금융위 재직 전하고 금융위원회 재직하고 있을 때의 비위 사실. 자, 근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자, 황수연 기자. 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서도 거기서도 이 유재수라는 분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유재수 전 부시장 금융위에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사퇴를 한 뒤에 다시 부산시에 공직으로 복귀를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청와대 감찰을 받으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몸을 사릴 법도 한데
꾸준하게 비위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부시장으로 가서도 네, 앞서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지목을 해보면요. 본인의 이름으로 추석 선물을 남에게 보내라 이렇게 114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게 했고요. 아이고야. 내가 쓴 책 100권을 사서 다시 나한테 좀 돌려다오 이런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 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이 유재수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한마디로 참 골고루 해먹었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그 공소 사실, 그 범죄 유형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삥 뜨는 거,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왜 고약한지 아십니까? 완전히 큰 돈을 먹는 건 아닌데 한 방에 크게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참 짜증나는 유형입니다. 그야말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네, 김태우 전 특감반원 참 정말 갑질이다. 완전히 큰 돈을 먹는 건 아닌데 한 방에 크게 먹지는 않는다. 이게 오히려 더 짜증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정 의원님은 참 이 유재수 전 국장은 금융위에서 저렇게 자기가 비위 많이 저질러서 옷을 벗어놓고 그러고 나서 채 1년도 안 돼서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부시장 가서도 저렇게 비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분석할 때 유재수 부시장은 두 가지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증세 중에 하나는 하나입니까? 호가호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호가호의가 뭐냐면 여우가 네.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가지고 호기를 부리고 다니는 거를 호가호의라고 합니다. 지금 유재수 부시장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인이요. 이호철 민정수석한테 호철이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대통령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야. 나 이호철 민정수석한테도 호철이 형이라고 하는 사이야. 이게 호가호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네. 갑질이나 비리에 대해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거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면허증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일상적으로 갑질을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비리인지를 본인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왜냐? 나는 그런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다도 그러면 호가호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 누구냐? 발급자는 누구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미 이제 유재수 씨에 대한 공소장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만 이 사안은 다음 국회에서 한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만약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있고 그런 국장 레벨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호가호의를 한다거나 갑질 면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우리 사회의 공직사회가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관행을 그냥 극복하지 못하고 예. 뭐 이럴 수도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 이거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정 장관이 어쨌든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재수 공소장에 드러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비위 정황들, 내용들까지 짚어드렸습니다.